네, 박주현 대표입니다. 여러분들한테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느 곳에 투자를 해야 여러분들 20년 뒤에 또 30년 뒤에 여러분들 노후나 여러분들 자녀분들이 성공할 수 있을까? 또 부자가 될 수 있을까? 자산가가 될 수 있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시간을 좀 마련했어요. 서울로만 놓고 보겠습니다. 일단 서울로 보고 그래도 대한민국 수도지 않습니까? 가장 또 좋은 도시기도 하고 뭐 서울이 망하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서울은 어찌됐건 안전자산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리스크가 그만큼 적다는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이라고 또 다 같은 서울은 아닐 것 같다라는 말씀을 오늘 드려보려고 해요. 지역별로 하나씩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지난 정부에서는 정말 핫했어요. 핫했는데 이번 정부에서는 또 그렇게 핫한 것보다는 대통령실도 청와대로 다시 복귀하고 국방부가 용산으로 다시 오고 그러면 용산 공원이 생기고 최근에는 용산 정비창 부지도 임대주택도 넣겠다. 공공주택을 넣겠다. 주택도 10,000세대를 넣겠다. 30,000세대까지 넣을 수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시점에 물론 용산에 계신 분들은 반대를 하겠죠. 하지만 제가 보는 용산은 그렇습니다. 상업지라기보다는 주택지로서 최고의 주거지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남동은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나 한남 3구역은 이미 철거가 들어갔죠. 그 한남 3구역이 새 아파트가 들어오는 시점에 한남동, 용산의 위상은 어마어마할 것 같다. 그게 시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대한민국 최고의 주거지로 부상할 수 있다. 압구정이 그래도 최고 아니겠어? 반포가 최고 아니겠어? 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글쎄요. 압구정은 압구정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치구로 보면 용산이 최고의 주거지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남동뿐만 아니고 서빙고동이죠. 한강맨션이 대표적입니다. 신동 아파트 포함해서 용산 정비창 부지까지 주거벨트가 한강벨트 포함으로 한강을 앞에 두고 남쪽을 바라보는 주거벨트가 형성이 되면 최고의 주거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용산은 향후 20년, 30년 뒤에 수도 서울의 최고의 주거지로 부상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용산은 주거지로 끝나는 거야? 그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저희가 건물 투자를 한다라고 보면 제가 한남동 말씀드렸죠. 한강진역에서 이태원역까지 최고급 상권으로도 탈바꿈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예전에 임장을 한번 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상권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남 3구역 준공 시점이 되면 한남동 상권은 어마어마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미리 좀 말씀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드리면 전부 다 한남동으로 투자로 가실지 모르겠어요. 이제 그런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한남동은 미래가 밝다. 또 특히 빌딩 투자도 전망이 아주 밝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역 주변으로 상권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지역은 근린 상권이라기보다는 오피스 상권으로 교통의 중심지, 요지가 될 공산이 크다. 용산에서 서울역까지 가는 오피스 벨트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 부지는 빌딩 투자에도 상당한 매력을 가질 것 같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 교통은 우리가 투자해서 피할 수 없는 핵심 요소입니다. 그런데 KTX죠. 우리 열차가 부산까지 가는데 2시간 반 정도 걸리나요? 2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부산을 또 지방을 계속 개발하게 되면 서울역과 용산역의 입지 가치는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산에 대한 가치, 최고의 주거지 포함해서 용산과 서울역, 오피스벨트, 그리고 한남동, 최고의 고급 상권으로 부상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강북 중에서 종로를 저는 다시 보고 있습니다.
종로 1가에서 종로 5가까지 뭐 거기서 조금 더 가서 동묘역 또 동대문 운동장역까지 쭉 보고 있는데 종로는 우리 유기전 상권이라고 하죠. 전통적인 금융과 교통의 핵심 위상을 회복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은 관광객 때문에 상권이 조금 살아난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관광객이 갈 수밖에 없는 곳은 종로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서울의 위상을 홍보하고 광고하려면 종로를 빼놓고는 절대 얘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논리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종묘 논란도 있었죠. 종묘 논란도 있었는데 지금까지 종로나 세운상가의 주변 그리고 을지로 주변으로 또 명동 포함해서 이 개발이 더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강북시대 특히 종로를 위시해서 그 상권은 다시 활성화되고 커질 수밖에 없는 입지적인 장점을 분명히 가지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종로의 이 위상 다시 살아날 것 같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 강남이나 뭐 최근에 성수동 뭐 이런 유행 상권을 따라간다 그러죠. 뭐 합정동이나 우리 신촌 이 주변의 상권하고는 전혀 다른 상권을 만들고 있는 게 종로 쪽입니다. 문화재부터 시작해서 모든 자산을 다 가지고 있는 지역이 결국은 종로다라는 생각을 저는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로 쪽에 중장기적으로 투자 절대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로 쪽 주거는 아닙니다. 주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투자재로서의 매력은 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저는 온전히 종로는 건물 투자가 맞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린 상권 빌딩 포함해서 오피스 빌딩까지 종로 을지로 쪽 투자는 미래가 그렇게 어둡지만은 않을 것 같고 특히나 또 종로 쪽 근린 생활 상권은 다시 살아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희망을 계속 저는 가져보고 있습니다. 왜? 앞으로도 관광객은 점점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 투자 지금부터는 종로 쪽 유심히 계속 관심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동대문구하고 중구입니다. 여기가 어려운 상권이에요. 예, 동대문 같은 경우는 한때 20년 전이죠. 15년, 20년 전에 그렇게 좋았던 상권이 한 10년 동안 많이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살아날 것 같습니다. 또 다시 살려낼 것 같습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대문 운동장역 가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밀리오레부터 시작해서 두타 뭐 이런 대형 건물도 있고 많죠. DDP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뭐 평화시장 자리부터 시작해서 구시장 상권 포함해서 개발도 일정 부분 이루어지고 또 리뉴얼도 다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쪽 상권도 결국엔 다시 살아나지 않겠느냐. 저는 강북 쪽 개발을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강북 쪽으로 결국은 사람이 다시 몰려들 것 같다.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더라도 외국인이 채워주는 이런 상권으로 다시 성장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동대문이나 중구 쪽은 뭐 호텔들도 많이 다시 만들어지고 있어요. 호텔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 이면에 가서 보면 상권이 부족하다라는 정도로 요즘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죠. 문화를 수출하는 관광을 수출하는 나라가 이제 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우리나라의 한 트렌드 아닐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봤어요. 예전에 공장에서 만들어가지고 수출하던 이런 나라가 아니고 문화를 수출하는 나라가 됐다라는 생각을 요즘엔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시대적인 흐름 아닐까라는 측면에서 동대문이나 중구 쪽은 계속 성장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또 한편으로 보면 기대고 한편으로 보면 희망입니다. 지금이 어찌 보면 기회일 수 있습니다. 왜 동대문 가면 한동안 침체기를 겪다 보니까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아요. 다른 데에 비해서 많이 상승하지 않았습니다. 경쟁력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격 경쟁력도 있고 투자 매력도 상대적으로 보면 다른 지역에 비해서 가격적인 메리트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저는 또 추천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긴 안목으로 보신다고 하면 실패하지 않을 지역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그 다음으로 누차, 제가 제차 3차까지 계속 말씀드렸던 지역이죠. 영등포입니다. 영등포 같은 경우는 여의도를 필두로 해서 금융허브 포함해서 또 영등포 구청역하고 영등포 시장역입니다. 그 중공업 지역이에요. 성수동의 젠트리피케이션 포함해서 지금의 입지 가치를 올리는데 5년, 한 10년 걸렸다고 치면 영등포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제가 좀 빨리 가긴 합니다. 제가 2, 3년 전부터 영등포를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영등포가 그 사이에도 뭐 가격 상승폭이 있긴 했어요.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심지어 물레동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그 문화 컬처 쪽에서 트렌드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도 맞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성이 안 차죠. 네, 성이 안 찹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영등포는 아직 개발 여지도 많이 남아있고 특히나 영등포 같은 경우는 서남권이죠. 서남권에서 유입되는 경기도권 까지 포함해서 유입되는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 또 금융 허브라고 하는 여의도를 품고 있습니다. 여의도를 품고 있어서 여의도가 다 품을 수 없는 그런 오피스 상권 포함해서 확장성 또 교통도 아주 좋죠. 영등포역이 KTX 섭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고 하면 근생 오피스 투자뿐만 아니고 여의도의 아파트 투자 뭐 자주 말씀드리죠. 네, 괜찮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왜? 여의도 같은 경우는 그들만의 리그일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럴 겁니다. 금융권에 있는 또 고소득자죠. 고소득의 그 금융권에 있는 그분들은 그들만의 리그가 필요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여의도에서. 그들끼리 계속 자산 가치를 올리는 그런 과정도 여러분들은 또 경험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예상을 미리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 투자는 여의도, 건물 투자는 영등포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쪽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도 심사숙고를 좀 해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누차 말씀드리고 있죠. 강동입니다. 특히나 강동 같은 경우는 최근에 여러분들 용인의 하이닉스 뭐 2000이죠. 2000 포함해서 용인, 삼성전자까지 뭐 이렇게 다 아우르는 이런 지역인데 강동이 왜 좋냐? 최근에 여러분들 보시니까 셔틀버스라고 하죠.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입주를 하게 되면 30분이면 갑니다. 어떻게? 서울 세종간고속도로. 이게 서울 세종간이 아니죠. 포천 세종간고속도로가 2028년이면 완전 개통됩니다. 완전 개통되는데 그 시점이 되면 실제로 여러분들이 경부고속도로 타고 용인 가는 거나 강동에서 용인 가는 거나 시간으로 따져보면 제가 보기에는 포천 세종간이 훨씬 빠를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로 기업들이나 발빠르게 움직이는 연예인분들 같은 경우에 제가 JYP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렸죠. 세종까지 1시간대 갈 수 있는 그런 고속도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어마어마한 효과가 있다는 걸 아직 여러분들은 경험을 못하고 계시지만 예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강동 같은 경우는 확장성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도를 펴보시고 강동을 보시면 주거뿐만 아니고 아직도 개발할 수 있는 땅, 개발 제한 구역이라고 하죠. 그런 땅도 많이 있고 실제로 확장성이 좋습니다. 동쪽으로는 서쪽하고는 다르게 하남 포함해서 남양주 별내까지 계속해서 확장해 갈 수 있는 이천까지도 확장할 수 있는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동이 그 기점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교통 인프라 당연히 좋죠. 지하철이
5호선, 8호선, 3호선 연장선, 9호선까지 4개 라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못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도 좀 고려를 하시고 교통 인프라 또 확장성 주거 인프라 거기에 학군도 잘 갖춰져 있고 상권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동의 성장성과 확장성은 분명히 여러분들이 투자하기에는 또 앞으로 계속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보면 매력적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많이 올랐어요 라는 거에 포커스를 맞추지 마시고 앞으로 어느 정도 성장할 수 있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조언을 좀 드립니다. 그러면 이제 강남은 끝난 거야? 라고 하실 수 있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강남은 대체 불가능한 인프라와 또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남은 대한민국의 자산이기도 하고 또 미래에 큰 성장을 품고 있는 큰 자산입니다. 상징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강남 대체 불가능한 자본의 중심이다 라고 생각하셔서 여력만 되시면 사셔야죠. 뭐 이면으로 가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좋은 자산을 사시면 뭐 강남은 향후에도 대체 불가능한 자본의 중심이다 라는 부분. 하지만 지금은 시점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견뎌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수익률이 높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들고 계시는 기간, 보유하고 계신 기간 동안 압구정 현대아파트 들고 있는 거하고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년 보유세 내기도 허걱허걱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신중하게 투자를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산은 팔아야 내 겁니다. 팔기 전까지는 견디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 에피타이저, 서초는 괜찮을까? 라는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서초는 제가 양재역을 빼고는 그렇게 추천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여러분들 이제 교대역하고 서초역을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교대역과 서초역은 변수가 너무 많다라는 측면에서 당분간 저는 저희 투자자들한테 추천드리고 있진 않습니다. 특히나 정부가 세종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이런 와중에 교대역 같은 경우는 교대 서초역은 법원이 거기 다 있죠. 법원이 뭐 대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뭐 이런 지방법원이든 옮겨간다라고 하면 교대역 상권은 상당히 타격이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타격이 있고 또 하나 정보사 부지 개발한다고 해서 25만 평 가까이 개발을 합니다. 그 많은 개발하고 난 후에 누가 채워질지 어떤 상권으로 채워질지 걱정이 좀 저는 앞서고 있습니다. 2030년이에요. 2030년까지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그걸 다 채울 수 있을까라는 걱정까지 하면 교대 서초역 투자는 조금 신중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저희 투자자들한테는 드리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재동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10년, 20년을 내다보면서 여러분들이 대체 어떤 지역에 어떤 투자를 어느 기간 동안 하실지 꼼꼼히 좀 따져보셨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오늘 시간을 마련해봤고 좀 긴 안목으로 보시면서 일일비비하지 마시고 또 내 자본에 맞춰서 내가 견딜 수 있을 만큼 투자를 하시는 게 현명한 투자자 아닐까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